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열 하루째가 됐습니다. 현장에선 인양 준비와 수색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현재까지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쯤 인양을 시작할 전망인데 물속 상황,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인양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그리고 해난구조 전문 코리아 살베지 류찬열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래도 좀 클라크 아담 크레인이 도착하고 나서 물론 잠시 뒤에 이제 브리핑을 열면 또 오늘 인양 준비 작업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크레인이 도착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전부터 작업은 했겠지만은 네. 크레인이 도착하면 작업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좀 힘든 중작업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사람 손으로 힘들면은 크레인 힘을 빌려서 하니까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겠죠. 예. 예, 뭐 인양의 첫 작업이자 핵심 작업이 그 선체를 와이어로 고정해야 하는 일인데요. 제가 잠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잠수사를 투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튼튼하고 균형을 잃지 않을 그런 지점에 고리를 설치하고 이제 네.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작업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예. 본 와이어를 설치하는 그 전 단계를 하고 있고 선체 밑으로 와이어를 넣고 있다. 여기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화면이 네. 나오고 있는데 예, 대표님께서 한번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더 부연해 주시죠. 22mm 와이어 로프가 6가닥을 한 세트로 해서 4군데를 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이제 선체 밑바닥으로 선수 선미 쪽은 좀 걸기가 쉬울 거고요. 틈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선체의 중앙 부분, 미드십 부분은 그 넣기가 좀 힘들 겁니다. 지금 그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바닥에 닿아 있잖아요, 배가. 그럼 그 와이어를 넣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이루어지는 그 거죠? 강 바닥의 그 저질 상태가 예, 뻘이라고 그러면 좀 간단한데 그 안반이라든가 단단한 것이 그 걸린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시간도 훨씬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일정이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와이어를 넣는 그 작업에서 가장 좀 관건이 된다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방금 우리 유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 인양 작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선체를 결식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브리핑을 어떻게 원하냐면은 유도색, 그러니까 메인 그 인양식을 빼기 위해서 앞부분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메인 바드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가 걸릴 수도 있고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선체 밑바닥은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걸리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고속정 올릴 인양할 때든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해저 바닥이 평평하거나 혹은 똑같은 저질로 이루어졌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것이 갑자기 바위가 있다든가 수중 구조물이 있다든가 이래서 걸리게 되면은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방금 유 대표 했던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인양 날짜가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본 와이어가 혹시 와이어 그림이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본 와이어가 이전 단계들의 와이어에 비해서 굵기 때문에 바닥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확답할 수 없다는 게 현장 얘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와이어 형태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건지. 뒤에 본 와이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좀 6가닥이 넓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을 넣기 전에 앞에 이제 리딩 유도 파이프라고 돼 있는데 저런 가느다란 선을 먼저 넣어서 거기에 이제 딸려오게끔 끌어당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예, 뒤에 나오는 부분이 뒤에 그 넓은 부분이 어느 부분에 걸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걸 걸린 부분을 해결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난 구조를 얘기할 적에 네. 하나님이 60%를 하고 40%를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40%는 그러니까
잠수사 영역이다. 그렇죠. 예. 작은 선박이고 또 환경이 다를 수는 있지, 좀 간단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 거죠. 예. 지금 보면 강바닥에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 재질의 뭐 돌이나 딱딱한 물건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앞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좀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장에서? 저게 대형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선체가 강도가 충분히 지금 유지되고 있지를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네. 선체를 들고 넣으면은 간단한데 선수 들기를 해서 넣고 선미 들기를 해서 저기 와이어를 넣는 것이 좀 쉬울 수는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저 선체 자체가 튼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배 밑에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넣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뭔가 이 장애물이 부닥치면 그걸 해결을 해가면서 그 돌파해 나가야 되기 네.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굵은 와이어 4개를 배에 감고 거는 작업을 합니다. 당초에는 3개에서 1개를 더 늘렸는데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테러청의 공보실장 얘기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lő tudjuk állítani és be tudjuk készíteni. Mi azt gondoljuk, hogy ez igazán komoly eséllyel az ünnep után várható. Alig hisszük, hogy pünkösd hétfőn az ünnep alatt meg tudnánk valósítani a kiemelést. 지금 인양을 준비하려면 많은 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앞서 유 대표님 말씀하신 그 60%랑 좀 연결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네. 휴일이 지나면 인양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있을 거로 기대한다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작업보다도 선체 결석이 우선인데 물론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네. 물론 현장에서는 그런 데 대한 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워레제트를 한다든가 다시 말하면은 선체 밑으로 고압의 물을 쏘아가지고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런 방법을 쓰게 될지 아까 유 대표님 말씀대로 선수 선미에는 우선 쉬우니까 넣어서 조금 들면서 넣는 방법이 있긴 하죠. 한데 아까 유 대표 말씀대로 그것은 선체가 낡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옛날에 세월호를 인양할 때도 선수 드는 데 성공했어요. 네. 선미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와이어를 못 넣고 인양 방식을 크레인에서 텐덤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 문제가 여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정대로라면 내일 인양을 하겠지만 내일 인양도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것이 이루어지자면 그 다음 작업이 아무것도 진행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를 거는 작업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굵은 와이어 4개를 배에 감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3개였어요. 1개 더 늘렸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가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가닥에 걸리는 힘은 작아지죠. 그래서 선체에 그 데미지를 적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은데 네. 많이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일단 4가닥 정도로 충분히 선체 강도나 감안을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네, 4개였을 경우 그 와이어가 많아졌을 경우에 또 뭐랄까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은 또 선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 번 지적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저 선체를 물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선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와이어 들어가는 위치도 달라지고 개수도 달라지는데 네. 지금 현재 4개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기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최악의 경우에 선체를 들다가 크레인은 충분히 용량이 되는데 와이어가 용량이 안 돼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샤클 연결부비 절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체를 처음에 2개만 넣으려 하다가 3개 넣다가 4개를 넣는 이유는 와이어 하나가 부담할 수 있는 하중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와이어 하나가 약 합해서 한 36톤 되는데 4개 합하면 144톤 정도 되니까 네.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다 저기는 현장에서 그런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넣는데도 그냥 결정한 것이 편하게 결정한 것이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4가닥으로 네. 결정. 이것도
우리 측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성을 위해서 네 가닥을 연결을 할 계획이지만 뭐 와이어가 들어간 다음에 인양할 때에는 혹시 그 100톤이라는 무게가 배 무게뿐만 아니라 물 무게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무게는 감당을 하거나 혹은 좀 제한 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선체 선수미 쪽에 걸려 있는 그 힘이 후크 쪽으로 크레인의 후크 쪽으로다는 각도가 지잖아요. 줄이 인양 줄이 각도가 지는데 네. 그 각도가 좀 되도록이면 하늘을 바라보는 수직 방향이 되면 좋잖아요. 예. 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선체가 한 25m 되는 긴 거를 한쪽에서 이 후크가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에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크레인에 있는 후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크레인의 후크랑 선체를 연결하는 인양줄이 예. 선수미 쪽은 이 각도를 좀 주면 예. 배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지듯이 이렇게 하중을 받는 그런 거죠? 하중을 받게 되죠. 예. 선체에 상당히 안 좋죠. 예. 그래서 처음에 선체를 저 크레인 말고 작은 크레인이 왔었거든요. 사고 나자마자. 예. 그때는 이런 그 사각형의 크레인 후크 밑에 그런 사각형의 아, 맞아요. 가이드 네.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네네. 예. 예. 그 가이드 프레임을 쓰는 것이 상당히 여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현장에서 나름대로 가이드 프레임을 지금도 쓸란지는 모르겠어요. 가이드 프레임을 쓰면 크레인은 후크가 프레임을 들고 예. 배는 프레임에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 아까 그게 이제 네 가닥을 하면 8포인트에 걸리게 되겠죠. 그렇게 들면 이제 배가 균등하게 걸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걸리게 되면 물론 고정이 돼 있겠지만 배 밑바닥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미끄러져서 이동이 된다든가 이런 염려도 있고 네. 선체에도 악영향이 돼서 그 가이드 프레임을 쓰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뭐 지금 두 분을 포함해서 전문가들께서 이 배가 선박이 건조된 지 70년이 된 또 나무로 만든 목선이다.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와 관련된 헝가리 당국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 nagyon fontos, hogy tudják, ezek célok. A megvalósításról akkor fog tudni beszámolni, ha vége van. Ezek célok. Az, hogy ne törjön ketté a hajótest, ez egy cél. Nem tudjuk, hogy fog sikerülni, de meg fogjuk próbálni. 네, 역시 두동강이 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목표대로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금 당국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오늘 뭐 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선체 결석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방금 이분 브리핑 네, 그런 내용이고 대테러 청장. 조금 전에 유 대표님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이 다 결석이 됐을 때 크레인으로 들 때 늘 그 전에 우리 말씀하니까 힘의 균형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유 대표님 말씀은 크레인의 제대로 기능이 균형된 힘을 줄 수 있느냐. 저는 처음에 이 크레인을 최소한도 후크가 2개 있는 줄 알았습니다. 2개 있다는 것은 선수 쪽에 2개를 잡고 지금 화면에서 후크라는 건 저기 예, 오른쪽 깡리는 거입니다. 예, 좀 전에 저기 들어간 하나면은 거죠. 네. 유 대표님 염려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강책을 생각하다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안전하게 될 수 있다. 결론은 최대한 하중을 나누는 것이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예, 예. 그런 그런 말씀이시군요. 얘기입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서도 저 후크인 거죠, 크레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래 대형 크레인, 뭐 예. 3,000톤이라든가 이런 크레인들은 와이어 로프가 연결이 될 적에 이퀄라이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퀄라이징이라는 것은 각 줄에 걸리는 동등하게. 힘이 예. 균등하게 받게끔 자동으로 한쪽이 편하중이 걸려도 그게 어느 정도 분산이 돼서 자동으로 분산되게끔 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저건 이게 그냥 줄하고 인양 줄하고 바로 후크랑 연결을 하기 때문에 네. 더 그런 염려가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지금 계속 두 분과 함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류찬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번 헝가리 사고 이후 특보에는 YTN 특보에 처음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클라크 아담 크레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수색 과정 전반을 지켜보시면서 순간의 선택마다 좀 전문가로서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 현장의 여건이 네. 네, 여건을 감안을 해서 방법이 찾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그 헝가리 쪽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저희들이 그쪽 상황을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네. 유해의 손상이 없이 되도록 그렇게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네, 말씀드립니다. 구조, 해양 구조와 관련된 업체 대표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현장에서도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일 수색 및 인양 계획에 대하여 긴급 구조대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어제 인양 작업 준비한 결과, 그리고 오늘 인양 작업 할 내용, 그리고 우리 대원들이 하는 활동, 그리고 인양 작업 준비를 위해서 배치된 현 상태, 그리고 인양 시에 시신을 어떤 순서에서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인양 작업 준비는 유실 방지 대책을 다 완료했고, 본 와이어를 결속하기 위한 유도 와이어를 모두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들어가 있는 유도 와이어의 샤클에 본 와이어를 연결해서 본 와이어 크게 4개가 선박을 완전히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 만일에 본 와이어가 예상보다 좀 쉽게 선박을 통과하게 되면 본 와이어와 크레인과의 결속을 할 수 있는 고리 작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원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헬기를 위한 공중 수색, 보트를 위한 수상 수색,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작업 바지선에서의 대기는 어제와 똑같으며, 대신에 궁전 7마리를 이용하는 수상 수색은 어제까지는 100km에서 80km 어간에서 집중 수색을 했는데, 어제 시신 항구가 여기에서 또 32km 남쪽에 위치한 이르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50km 부근, 즉 30에서 50km 부근을 오늘은 집중 수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양 작업간의 배치 선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마르기트 다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마르기트 다리에서 약 남쪽으로 10m 지점에 침몰 선박이 지금 수면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침몰 선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단부에 대형 크레인인 크라크 아담선을 배치하고, 침몰 선박 좌우측에는 우측에는 이제 각종 작업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검정색 작업 바지선을 배치시켜 놓고, 또 다른 옆에는 선박이 완전히 인양되었을 때 올려놓을 수 있는 파란색 바지선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몰 선박의 위쪽에는 또 다른 바지선은 와이어를 연결해서 선박의 후면과 연결해서 인양간에 선박이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지금 이 침몰 선박하고 바지선 사이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폰톤이라고 하는 수상 부교를 설치해서 선박이 인양되었을 때에 우리 대원들이 선박 내로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또 그 시신을 밖으로 이동시켜서 여기 대기하고 있던 요원들이 신속하게 활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타 작업선 우측에 시신이 완전히 나왔을 때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경비정이 대기하고 있고, 또 한 곳에는
방역복을 입고 활동하는 대원들이 완전 작전이 끝났을 때 그 제도가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시신을 수습하는 그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게 이제 침몰한 허벌리안이 배의 실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크레인에 의해서 배가 이제 수면으로 점점 올라올 겁니다.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조타실에는 지금 헝가리인 선장이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요 유리창을 통해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만일에 선장이 그 안에 있으면 헝가리 측이 제일 먼저 수습을 할 겁니다. 다음 이어서 다시 배를 더 올려서 보시는 이 갑판 위에까지 수면이 올라갔을 때에는 갑판 지역을 수색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있던 이 구조물들, 불필요한 구조물들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시신이 발견되면 수습도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다음 이어서 이 배가 요까지 올라왔을 때는 엊그제 제가 설명할 때 이 선수 부분에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창문을 깨고 모터를 넣어 가지고 안에 차 있는 물들을 서서히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빼면서 이 선체 내에 있는 물의 높이가 허리까지 찼을 때, 그때에는 이 창문 7개 중에서 2개의 창문 틀을 깨어서 우리 대원들이 그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원 2명과 헝가리 척 2명, 총 4명이 제일 먼저 선체로 진입해서 선체 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시신들을 수색하고, 만일에 그 시신들이 발견되면은 시신낭을 시신들 곱게 모셔가지고 밖으로 빼서 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바스켓 들 것을 대기하고 있던 우리 요원들이 거기 소중히 모셔가지고 바로 이동시켜서 경찰 보트로 해서 병원으로 이송시키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내부에 있는 시신들을 정밀 수색을 계속 다 하고,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 선박의 내부를 가장 잘하는 수리 전문가 헝가리인을 모시고 이 배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수차례 정밀 수색을 하고, 그 이후에도 내부에 더 이상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 선박을 이 바지선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요원들 6명이 11시에 요 현장에 가서 최종 계획을 완성하고 리허설을 하겠습니다. 이 선박 구조간의 모든 활동은 경찰에 의해서 카메라로 녹화가 되고, 우리 대원 12명 그리고 헝가리 대원, 여기 작전에 투입되는 대원들은 모두 방역복을 다 철저히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도록 희망하는 일부 가족들만 이 모습을 참관하고, 나머지 저 다리나 강 좌우측의 시민들은 다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인양 예상 시점이 어느 정도? 예, 그 인양 시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 와이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따라서 이 배 내부로, 배 밑으로, 그러니까 배 하단부를 통과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와이어의 통과가 만일에 좀 빨리 되게 되면 선박을 인양하는, 크레인에 걸어가 인양하는 시기도 좀 당겨지고, 그게 늦어지면 그 시기도 이제 수년이 될 건데, 아침에 이제 데트레 센터장하고 저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일단은 이
본 와이어 당기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지만 우리가 하는 목표는 일단은 빠르면은 월요일 내일 오후, 늦어지면 이제 화요일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시간으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본 와이어하고 클락 가단까지는 연결하기가 조금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본 와이어 위에 이제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골이 8군데가 이제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또 2군데 연결점을 더 연결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크레인하고 걸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 단계 2개 더 고리를 연결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작업 진도에 따라서 되니까 오늘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결정적인 요소는 그 안에 그 실종자 시신이 몇 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리허설을 하는 거는 이 폰톤을 어디 위치해가지고 이동할 것인가, 그 다음에 들 것을 어디 위치에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뭐 현장에서 배치해가지고 하는 걸 위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예? 리허설을 언제 한다고? 11시에 들어갑니다. 11시에? 예. 그래서 이제 11시에 들어가서 우리 계획 좀 이렇게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원들이 하는 행동 위주로. 잘 안 들립니다. 헬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네. 어디까지 올린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첫 번째는 좋다고. 첫 번째는 이제 그 헝가리 선장님 찾기 위해서 조타실. 두 번째는 여기 요 갑판 여기 보시면은 위에 분들이 구경하시는 데 있잖아요. 선상에서 여기. 그다음 세 번째는 요 유리창 밑에 요 정도. 선실. 세 번째가 선실. 그렇죠. 선실 밑에. 창문이 드러났을 때 좀 밑에 카메라 좀 보여. 요 정도. 그럼 배 좌우현이 어느 정도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렇죠. 배가 이제 좌우현 창문들이 다 7개 있는 거 다 드러났을 때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창문을 깰 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가족분에 한해서 출근을 하게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보시는 위치가 어리기트 다리 위에서 보시는 두개 중에 그건 아직 그 가족 측하고 우리 측하고 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크레인이 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왔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제 인양이 오늘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크레인은 저기 통과하는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금방 올 수 있지만 저거는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저기 현지 대원들이 나가 있자면 저기에 그리고 작업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서블라니오에서 바디선으로 올릴 때는 한 수면 위로부터 몇 미터 정도를 들어오는 계획이 그런 건 나오겠죠? 그거는 제가 아직 현장에 못 가봐서 저 바지선하고 수면의 높이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 침몰 선박이 이 바지선보다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전체 무게가 어느 정도 지금 될 걸로 예상되는데 한번 예전에 뭐 지금 이제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침몰 선박 한 50톤, 그다음 그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 정도에 다르겠지만은 한 50톤에서 100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 크레인이 200톤 규모입니다. 네, 아침에 가서 제가 다 설명드리고 동의 받았습니다. 네. 아직 그거는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 대사관에서 정확하게 이제 한 가지만 더 미실방지 대책이 지금 아래쪽에 드론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배 배수가 가장 좀 미실방지 대책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배 아래쪽에 유실망 설치한다는 말 제가 한 적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어제 이 좌우현 창문 총 14개 중에 1개가 안 끼워져 가지고 13개를 다 바로 고정 다 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대원들은 여기 이제 그물망치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여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확인해 보니까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물망 치는 거는 어제 생략했습니다. 생략했다고요? 예. 그물망 칠 필요성이 없다. 예. 최종 확인 결과 여기 손상된 문이 화장실 문인데 안에 별 이상이 없어서 그물망을 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물망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허블레 아니오 선수가 승리 쪽으로 향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파주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선수가 저는 항상 남쪽 방향, 아래쪽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물망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건 그 안에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여기 확인 결과 여기 화장실인데 안에 다 확인하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이제 시신 수습 과정은 비공개로 하시다고 하는 게 방식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천막으로 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천막을 치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바지선이 이렇게 4군데에서 다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대다수의 시신들이 안에 있다면 선체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활동하고 시신 수습하는 게 다 외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천막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재원이 나오나요? 가림막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설치 안 한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설치하지 않아요? 네네. 그게 그러면은 이게 뭐 잠깐 다리 위에서 보는 사람들을 뭐 그날 당일에 통제를 하면 될 텐데 그럼 뭐 그 수습 장면 같은 거 언론은 어느 정도 공개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는 이제 헝가리하고 지금 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느 지점에서 볼 것인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장 포함해서 8분을 아직 못 찾았잖아요. 예. 선장은 그래도 아마 조타실에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하시는데 그 한국분 7분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안에 계실 걸로 지금 방침이 제 마음은 안에 다 계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제가 미리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규모는 안 나왔고요. 제가 이제 이게 지금 4군데를 다 막았기 때문에 만일에 유실될 가능성은 뭐냐면 이렇게 선박을 크레인으로 쫙 들어 올렸을 때 혹시 선박 밑에 계시는 분이 유실릴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밑에 우리 경비정이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습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가지고 않습니다. 경비정이 뒤에 대기하고 있으면 바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배면이 가능하지만 속에 있는 것들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바로 다 수면에 오르면 바로 조치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 담당이 아니고 실장님한테 여쭤보십니다. 물 빼는 작업 한 번만. 네네. 물은 일단은 이 앞에 선수에 있는 창고에 우리 그 포타를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서서히 물을 빼내고 그 수위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원이 이제 안쪽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올 수 물이 어느 정도 왔을 때 물을 빼느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정도 왔을 때, 요 정도 왔을 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추가 소요라고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설명 드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트레인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왜 슬로바키아 어딘가에서 막아서 지금 수위 낮아진 효과가 어제 밤부터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근데 그것이 지금 인양 작업에도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예를 들면 10cm, 20cm 낮아진 게 그만큼 덜 올리는 게 네. 인양 작업에 크게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는 건지 수위. 왜냐면 예, 지금 설명을 현장에서 올리겠습니다. 수위가 네, 중요하다고 네, 계속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침에 지금 우리 대원들이 저기 가서 09시에 작전 지역 수심이 지금 정확하게
8시 30분에 재었는데 지금 7.2m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심이 엊그제까지는 7.4m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수심이 내려가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수심이 낮으면 이 유습도 느려지고 작업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판단할 때 7.2m 수심에 이 배의 높이가 5.4m입니다. 그럼 2.8m만 끌어올리면 이제 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점진적으로 이제 수위도 내려가고, 뭐 수위 내려가면 당연히 유속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그만 질문. 책에서 인원을 얘기 안 해주긴 하는데, 어디? 책에서 자기네 인원을 얘기 안 한다고 하시긴 했지만,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니까 내일이든 모레 남부터 작전을 할 때 그 세 개 바지와 그 옆에 투입되는 전체 작전 인원을 대략. 네, 일단은 우리 대원 아까 설명드렸 4명, 그 2명 들어가는 요원, 6명 바로 이 폰톤 뒤에서 대기하는 6명, 그 예비로 또 대기하고는 4명, 그래 토탈 12명, 그리고 통역 1명, 그리고 제가 들어갑니다. 14명 들어가서 시신 수습, 처음에 들어가서 배 내에 들어가는 시신 수습은 헝가리인이 2명 같이 들어가지만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은 한 측이 주도하고 헝가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헝가리인은 이 기본적인 수습하기 위해서 크레인, 그다음에 바지선, 그다음에 경비정 뭐 이런 지원은 있으니까 그 인원은 내일 작전하는 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여기 이제 이 헝가리 선장님 수습하는 건 헝가리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같이 헝가리 2명, 한국 2명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인 시신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우리 주도로 합니다. 이제 헝가리 선장님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분이 제일 높은 곳에 계시니까 시간상 끌어올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헝가리 수습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또 천천히 올려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부 지원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지원 사항입니다. 어제 토요일 심리 정서 상담은 총 15명이 받으셨고요. 법률 자문도 1대1 상담을 통해서 3회 받았고 이상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일 가족 일정 관련입니다. 조금 전 9시 피해자 가족 대상으로 1일 설명회를 실시해서 수색 인양 현황 또 가족 지원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수색 인양 상황을 실시간 공유를 하고 현장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또 심리 상담 등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사망 진단서와 증명서 등 행정서류 발급은 지속 지원되겠습니다. 금일 일요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 한인 선교회에서 주관해서 가족들 예배를 드리는 등 종교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일부터 추가로 입국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입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례 운구 등 귀국 지원 관련입니다. 화장이나 시신 운구 등 그 장례 방식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장례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족들은 순차적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헝가리 측과의 공조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헝가리 측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한국 희생자들에 대해서 부검 의무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헝가리 국내법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부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족들의 희망 또 우리 측의 요청에 따라서 부검이 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헝가리 법무부 산하 피해자 지원 서비스 측으로부터 우리 정부합동 신속 대응팀에 연락이 와서 피해자 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항목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법률 상담 시 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해양안전심판원 조사팀들은 어제 헝가리 측 조사 당국과 사고 선박의 항적 자료, 교신 내용 등을 같이 공유하고 확인하였습니다. 헝가리 측의 수사 관련해서는 저희 당국으로서는 헝가리 측의 사법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충분히 사법 공조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현지 기업과 교민들의 자원봉사, 또 통역 등 수사활동 지원들은 계속되고 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그 일정들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족분들께서 그런 분들 공개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금일 현재 체류 인원은 47명, 47명 변동 없습니다. 네? 그것도 좀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법률 지원 이런 내용 중에 지금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그 바이킹 그런들 쪽에 민사소송 제기를 하셨나요? 아직 제기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법률 지원 부분에서 좀 상담이 이루어지고 협의가 돼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습된 시청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환영하고 이런 나가시에 이 대구 입원하셨을 때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언제쯤 들어갈까요? 조만간 귀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좀 공개를 못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 화장장의 사정이 어제 오늘 휴일이고요. 또 내일이 여기 헝가리 당국의 휴일입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 관계로 조금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이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수사 내용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헝가리 현지 언론 보도한 보고 저희가. 네, 현장에서 인양 준비 상황을 포함해서 현장 작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두 분께서도 지금 브리핑을 같이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인양 준비 작업에 대한 과정 설명이 있었고 또 인양 이후의 시나리오, 선체 수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인양줄이 체결이 완료가 되면 이 줄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돼 있는지를 수시로 잠수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가령 100톤의 로드를 건다고 생각하면 10톤, 30톤, 50톤 이렇게 한 두세 단계로 나눠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편하중이 걸린다든가 줄이 벗겨진다든가 이런 거를 점검해가면서 이제 인양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유실 방지 대책을 지금 얘기한 거를 봐서는 선체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막는 거 그거는 좋은데 네. 좌현 쪽 바닥에 터치돼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배가 누워 있는 상태라고 이제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좌현 쪽에 잠수 접근이 불가능한 그 좌현 쪽에 터치돼 있는 부분에서 혹시 유실 가능성은 없을지. 그다음에 유실을 방지하는 것 중에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부상을 시킬 적에 가장 늦게 천천히 부상을 시키는 것이 유실 방지 대책 중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천천히라는 정도는 내부 수위가 선체 외부 수위랑 거의 큰 차이가 안 나서 단차가 안 나게끔 그러면 유속이 없어지게 되고 유속이 없으면 안에 물이 정체가 되는 상태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단차가 최소화시키게끔 그걸 자연 배수 또는 인공 배수 펌프를 대기 해서 인공 배수를 하더라도 그 외부 수위랑 내부 수위가 차이가 안 나게끔
천천히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까지만 간단히 정리해 예. 보면 이제 유실 방지가 관건인데 두 가지 다 선체를 막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선체 내부의 수위와 선체 밖의 수위를 맞춰서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관건이다.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를 네. 대비해서는 그 잠수 경비 정도를 대기시키는 것을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V자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 거제도 같은 데 가면 네. 정치망이 있거든요. 정치망 네. 예. 저기 그물을 설치해서 그 각도상으로 거기서 혹시나 그래도 흘러나오는 거에 대비는 그런 밑에부터 위까지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유도 와이어를 깔아놨고 그리고 거기 이제 본 와이어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힘든 과정인가요? 제일 핵심 과정이자 제일 어려운 과정입니다. 가장 어렵고요. 예, 지금 브리핑을 들어보면은 네. 배가 정상적으로 올라왔을 때 그 어떤 배수 문제라든가 실종자 수색 문제는 충분히 현장에서 알아서 할 거로 보이고 마찬가지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저쪽에 다 전문가에서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제가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수중에서 일어난 방금 말씀하신 결색 작업 이것이 관건인데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진짜 이건 운도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와이어 하나가 통하면 그 다음 작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357 같은 경우 고속기 인정할 때 하나가 안 돼서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보낸 적이 있다. 이런 걸 참고했을 때 우리는 운도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 한 가지 제가 제일 의심도 되고 또 잘해야 된다는 부분이 크레인 운용 부분입니다. 예. 아까 대표님 말씀하기 전에 저는 크레인 적어도 후크는 2개 정도 있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는 큰 크레인하고 그보다는 조금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운용의 문제, 크레인 선장의 운용의 문제 이것들이 좀 잘 돼서 인양하는 과정에서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네. 크레인 선장의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만 잘 되면 다행히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브리핑을 좀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예요. 인양 준비 작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인양 완료 후에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완료 후에 이 모든 조건이 뭐 말씀하신 대로 본 와이어 결속이 관건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됐을 때 인양 이후의 시나리오 선체 수색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끝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브리핑 내용대로 보면 바지 위에 선체를 수면 위로 올려서 놓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배가 현재 놓여져 있는 것이 약 한 70도, 60도, 70도 정도로 경사가 진 상태로 좌연 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그 상태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걸 돌려 세워서 똑바로 세워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색 계획도 지금 그 옆으로 누워져 있는 상태로 수색을 하는 걸로 계획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대비가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잠시 11시 정도에 또 현지 시각으로 리허설도 한다고 하니까요. 또 현장의 대응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그리고 해난구조 전문 코리아 살베지 류찬열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